선생님 한글을 공부하셔가지고 조금씩 읽기 시작해서 계속 연습하고 오셨어요. ハングルをですね、半年、韓国に来るのは6回目なんですけども、毎年来るたびに来年は必ずハングルを勉強してまいりますと言っておきながら少しもできずにですね、今年はとうとう意を決してですね、今日いらしている伊地知さんという方を先生にしてですね、ハングルの勉強をちょっとだけ始めました。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될 본격적으로 강연한 6년째, 2012년부터 오셨으니까 그때마다 한 것을 한국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말만 해놓고 한 번 실천을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야말로 한글을 좀 하자 해가지고 같이 오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한글 배우고 지금 읽기 시작해요. 去年までは街を車で走っていても見える看板とかは全部ただの模様にしか見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年は一応2文字ぐらいは読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달리다 보면 이렇게 간판에 있는 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글자는 안 보이고 그냥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림으로 보였던 것이 최근에 이제 올해 한글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읽기 시작했다. 来年はもう少し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いります。 내년에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今日のタイトルは、教員団という視点から見た教育ですか。 교사단의 관점에서 본 뭐였죠? 낯설 제목이 항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목은 제가 항상 정합니다. 홍보하는 입장에서. 僕が選んだタイトルではなくて、うちの先生がつけたタイトル。 통역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선택한 겁니다. で昨日も同じタイトルで講演を2時間やりました。 어제도 똑같은 제목으로 어제는 저기 경남 광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で彼はここでも同じ話をすればいいというのですけれども、同じ話をしたのではつまらないので、今日はちょっと違う話をしようと思い 저는 ます。 선생님한테 조금 제자 입장에서 편하게 드리려고 똑같은 이야기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싫다. 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時間半ぐらいやってそれから質疑応答。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나 1시간 반 이야기를 하시고 30분 정도 진행되실까요? 맞습니까? 普通こういうところにですね、外国からやってきた教育関係者がですね、教員の方たちの前にお話しすることというのは、普通はうちの国ではこういう教育を行っておりまして、非常にうまくいきましたというお話をするわけですけども、私のする話は全くそうではなくて、日本の教育がいかに失敗したかというお話になります。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핀란드에서 사람을 불렀다.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했다. 이런 훌륭한 교육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통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데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얼만큼 일본이 실패하고 있는지, 얼만큼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日本の学校教育は、20世紀の終わりぐらいまでは明らかに東アジアでトップでした。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의 마지막에는 가장 특히 동아시아에서 탑이었습니다. 研究教育のレベルも高かったですし、とにかく学術的な発信力も世界レベルでした。 연구 면에서도 교육 면에서 학술적 발신력, 국제적인 학술적인 발신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톱이었습니다. しかしこの25年間で急激に日本の学校教育の質は低下しました。 하지만 최근 25년 동안 일본의 교육은 급격하게 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特に著しいのは大学教育です。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 교육입니다. 大学教育については、大学の学術的な発信力を示す指標がありまして、それは人口語り論文数というもので 특히 す。 대학 교육을 얼만큼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구 한 명당 얼만큼 논문을 쓰느냐가 중요한 지표인데 これは2002年から下がり続けておりまして、現在先進国37カ国の中の最下位です。 2001년부터 계속 저하기 시작해서 지금 선진국 37개국의 나라 중에 37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人口当たり論文数というのは、まあ、人口がたくさんいるところはたくさん論文が出るわけですから割ってその
単位人口あたりの論文数でその国の学術的な発信力を見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人口あたり論文数のみならず論文数そのものも日本は減っております。 그러니까 보통은 인구가 많은 쪽은 유리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그 비율이 있겠죠. 거기서도 일본 떨어지고 전체적인 그냥 총량 논문 수도 엄청나게 저하됐다는 거죠. 네. 先進国は全て増えております。全て論文数が増えておりま 아, す。 보통의 선진국들은 논문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で 중국. 際立って増えているのは中国です。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논문 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その中にあって唯一日本だけが刊行論文数が減っているんです。 그러니까 일본만이 간행 논문 수가 있어 줄고 있다는 거죠. 저하고 있다는 거죠. 네. これ非常に際立ったある種病的な兆候だと思います。 병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병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で日本の大学のこの学術的発信力の急激な低下というのは海外メディアからも注目されています。 특히 일본의 어떤 그 급격한 연구 능력의 저하, 발신력의 저하는 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해외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昨年の10月はアメリカの外交専門誌の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マガジンが日本の大学教育の失敗という長文の記事を掲載しました。 미국의 그 외교 전문지 아주 어려운 그 잡지 이름이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A라는 잡지를 합시다 그죠? 그 잡지사에서 일본에 얼마만큼 한 그 연구 능력이 저하됐는가를 그 특집으로 다뤘다는 거죠. 네. この記事は過去日本の25年間の教育行政が最終的に全て失敗だったという総括を下しました。 그러니까 어떤 특집을 내는 거 25년 동안 얼마만큼 일본의 교육 행정이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네. 実際にはさまざまなプロジェクトが展開したのですけれども全て失敗した。 모든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다. 그죠? 네. まあそれは教育行政を司る官僚たちの、基本的な性格なんですけれども、自分たちが行ったプロジェクトの失敗を決して認めない。 보통 교육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어가 펼친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失敗したプロジェクトがあるとそれのことは忘れて次のプロジェクトを始める。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それも失敗するとまた次を始める。 그 실패하면 또 다른 걸 또 한다든지. 前のプロジェクトがなぜ失敗したのかという検証をしない。 왜 앞에 있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는지 검증을 하지 않는다, 질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結果的に、日本の大学教育というのは今研究力という点でいうと OECD の最低レベルまで低下しました。 일본 연구 능력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あまりに急激な低下なので理由がよくわからない。 너무나 급격하게 저하했기 때문에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진이 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진이 나는 이유를 모르고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で海外から注目されているもう一つ、今年の3月にですね、これはイギリスの自然科学ジャーナルである「ネイチャー」が日本の自然科学研究の終わりですね、日本の自然科学研究の終焉についての、長文の記事をやはりこれも掲載しました。 그 아까 이제 미국의 어떤 잡지, 외교 전문 잡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처 자연과학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어떤 좀 더 충격적인 어떤 그 워딩을 사용한 거죠. 뭔가는 자연과학의 종말이다. 일본 자연과학 연구가 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를 낸 거죠, 특집으로. ネイチャーも同じように他の先進国が全て論文数が増えているのに日本だけが減っているという異常事態に対してこのまま進んでいくと日本の自然科学研究が終わってしまうというふうに警鐘を鳴らしました。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선진국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만큼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가다가 일본 자연과학 연구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성 어떤 메시지겠죠. 네. 特に自然科学分野での停滞が著しいのです。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어떤 침체, 저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私の友人にも自然科学大学の教師をしている者がたくさんおりますけれども誰に聞いても見通しは悲観的です。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 중에 자연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친구들이 교수도 많은데 그들이 누구한테 물어도 전부 다 비관적입니다. 일본의 자연과학 연구에 이대로 좀 비관적이라는 거죠. 네.
私の中の友人に、まあ、ノーベル賞に近いと言われている、医学者がおります。 제 가장 친한 노벨상에 가까운 의학자가 있는데 まあ、彼はある国立大学の教授です。 지금 그 국립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彼に聞くと日本の自然科学教育はあと10年で終わると言っていました。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일본의 자연과학은 10년 내로 끝난다 라는 비관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科学研究というのは勢いを持って行うもので、自転車と同じように惰性が効いているうちは前に進むんだそうです。 보통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타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전거 비슷해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연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이. 今の日本の自然科学研究というのは言ってしまうと自転車がだんだん遅くなっていることに似てるそうです。 자전거를 메타포를 사용하셨는데 일본의 자연과학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자전거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달렸는데 自転車に乗ったことある方は分かると思いますけど、だんだん遅くなってくるとペダルが重くなってくる。 보통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본 사람 하신 분 아시겠지만 점점 속도가 떨어지면 페달이 무거워지잖아요. 밟는 그게 그죠? そしてもし1回止まってしたら止まってしまうとその後動かすためには大変な力がいる。 근데 일단 자전거가 그렇게 무거워지다가 결국은 멈춰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면 엄청난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그걸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私の友人に言わせると日本の自然科学研究という自転車はあと10年で止まると言っ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본 자연과학의 연구는 10년 내로 통과를 가져올 것이다. 1回止まってしまったらそれをもう1回再起動するためには大変な力がいるけれども、多分その頃の日本にはその力がないだろうというかなり悲観的な見通しです。 10년 이내에 자전거가 멈춰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힘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전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なぜこのような悲惨な事態になったのかについてこのところずっと考えております。 왜 이런 식의 일본이 비관적인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大きな文脈から言いますと、それは、まあ、日本も韓国も事情は同じですけれども、人口減です。 기본적인 큰 문맥을 본다면 이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学校教育の場合です。大学の場合ですと、18歳人口の減少というのが一番大きな歴史的な条件になります。 특히 가장 역사적인 조건을 이제 조감한다는 표현을 말씀 안 하셨지만 좀 해설을 하자면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조감하는 시점으로 보자면 18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한국 지사장하게 됩니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日本の場合、18歳人口は1950年代に250万人ほどいて、それが一度減っていって V 字回復して1992年に205万人に達しました。 보통 이제 가장 피크가 250만 명이 있다가 떨어지다가 V자 회복하다가 1992년대 그때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そして1992年に205万人をピークにしてずっと下がり続けておりまして、現在約100万人です。約半減いたしました。 1992년 205만 명을 찍었던 18세 연령이 지금은 100만 많이 줄었죠. 100만 명밖에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この急激な人口減、18歳人口の減少ということは当然のことながら大学の数が減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すけれども、それに対して日本は適切な取り組みができませんでした。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줄었는데 계속 늘어왔지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문부과학성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それまで日本の教育行政というのは文部省という役所が全て管理しておりました。 그때까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교과국이죠. 일본은 문부과학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교육 행정의 모든 그 컨트롤 교육 그 문부과학성 갖고 있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明治以来日本の教育行政の目的というの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메이지 유신 아시죠, 그죠? 명치 시대 이후에 일본의 교육의 목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それは国民に対してできるだけ多くの良質な教育の機会を提供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때 목표는 뭔가 하면 국민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부과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どんどんたくさん学校を作っていけばよかった。 그러니까 계속 학교를 늘려나가면 되잖아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国民の教育機会が増えることに対して反対する人は誰もいませんでした。 국민들의 교육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しかし92年に
人口がピークアウトしてそれから減り始めた。そうすると大学の数を減らさなければいけない。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2년도에 그 피크를 점점 줄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의 수를 줄여야 돼요. 아이들이 안 들어오니까. 하이. でも文部省には大学の数、学校の数を増やしていくロジック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どういうロジック、どういう基準に基づいて大学を減ら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についてはアイディアがありませんでした。 논리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를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논리는 문부성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8歳人口の推移というのは18年前に分かっているわけです。 보통은 18세가 떨어진다는 거 18년 전에 알고 있는 거죠. 미리 줄기 시작하니까. 하이. 人口推移っていうのはかなり前から予測できるわけですから、本来であればピークアウトする前にどうやって大学をダウンサイズしていくかに関して20年ぐらい前から準備する余裕はあったんです。 보통은 인구가 준다는 것은 한 20년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죠? 충분히 그 예측에 맞춰 가지고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이. しかし何もしませんでした。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何もしないである日を境にして18歳人口が減り始めた。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18세 그 대학에 학력 연령이 줄기 시작했던 거죠. 하이. でその時に、日本の教育行政が選択した方法というのはどの大学が消えていくべきかということはマーケットに判断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 그때 です。 이제 문부성이 국려지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이제 이걸 줄일 건가 고민하다가 내세운 것은 대학이 사라지는 것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시장이 판단을 해줄 것이다. 시장이나 부모라다 이런 게 있겠죠. 마켓. 하이. それまで大学の設置認可というのは文科省が下しておりました。 계속 이제 문부성이 다 모든 것들을 대학에다 다 이렇게 간섭을 해왔잖아요. 그죠? どの大学に存在するだけの十分な理由があるかということは文科省が決めたのですけれども、どの大学が存在する理由がないかということは文部省には決められなかったのです。 문부성이 어떤 것을 정했는가 하면 이 대학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걸 정했잖아요. 그럼 문부성이 계속 진행적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걸 없습니까? 이 대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문부성이 못 정하는 거죠. 누가 문부성이죠? 結果的に文部省が決めたのはどの大学が生き残るべきかを決めるのはマーケットだと。 문부성이 해놓은 것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남고 도태하는 대학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한다는 거죠. この場合のマーケットというのは一つには大学に入ってくる志願者とその親たちです。 처음에 이제 그 시장이 누굽니까? 대학에 들어오는 입학생, 정원자 그리고 부모들이겠죠. 하이. もう一方は大学を卒業した学生たちを卒業生を採用する企業です。 기업이겠죠. 그 아이들이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 이제 채용하는 기업이 또 시장이 되겠죠. 하이. どういう学校のどういう学科に行ってどういう資格を取れば将来的に高い地位とか年収が約束されるかということを基準にして親たちは学校を選びます。 부모들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어느 대학에 들어가 어느 학과를 졸업하면 어떻게 빨리 취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결정하겠죠. 그게 바로 시장이죠. 하이. 出口の方の企業の方はどれぐらい能力の高い学生どれぐらい忠誠心を持った学生がその学校から卒業するかということを基準にしてマーケットを形成します。 입구는 아까 부모들이 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라든지 학생들 어떤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잘할 것이냐. 출근은 어디 합니까? 기업이겠죠. 이런 아이들 채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되겠죠. 하이. 入り口のマーケットと出口のマーケットが大学を取り囲んでいて、このマーケットが選ぶような大学に以外は生き残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通告されました。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통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통보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각 대학이 입구에 있는 시장, 부모와 학생들, 출구에 있는 시장이로부터 선택받는 대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한 거죠. 문부성이. 90先ほど申し上げた92年が18歳人口のピーク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1年前前年の91年に文部省は大学に対して設置基準の対抗化というのを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要するに各大学に学部構成とかカリキュラムのフリーハンドを与えた。 이게 또 어떤 이제 문부성이 어떻게 문부과학생이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 92년도에 아까 이제 205반으로 피크를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바로 1년 전에 너가 알아가지고 학부 구성도 하고 너가 알아가지고 교육과정도 짜고
자유재량권을 막 준 거죠. 지금까지는 아메리카에서 다 컨트롤을 했는데 그때 그 자유재량권을 문부성이 각 대학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それまでは文部省が非常に詳細にわたってどういう学校はどういうカリキュラムで授業をするようにということを指示しておりました。 예를 들면 이제 당시 그때까지만 그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간섭했죠.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라, 교양 과목 이렇게 해라, 면적이 이만큼 돼야 된다, 책이 없으면 안 된다, 책이 운동장을 확보하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무슨 일일이 다 간섭을 해왔던 시스템이었습니다. その指示を部分的に解除したんです。 그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해제를 시킨 거죠. 各大学はそれぞれ創意工夫を凝らして生き残りの策を立て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너 알아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끼리 알아가지고 교육과정도 만들고 어쨌든 너희 살아남을 거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겉으로 보니 자유자라는 걸 준 거죠. それまでは文部省が全てを決めていましたけども、もし文部省が認可してそのカリキュラムを決定し管理していた学校が消えていくとなった、マーケットに選ばれず潰れていくとなった場合、その責任は文部省は取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문부성이 만약 그래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짓는 걸 보통 생각할 수 있겠어. 상식은 문부성이 져야 되잖아요. 저가 만들어가고 해왔기 때문에. なぜそんな不必要になる大学を認可し、その大学に対してあれこれと教学上の指示を出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言われ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から、文部省はこれから後はもう好きにやって構わないということを 일종의 문부성은 책임 회피겠죠. 제가 계속 간섭해와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교육과정도 만들어라, 도서관 장수는 얼마큼 되라, 운동장의 면적은 얼마큼 되라, 대학 교수는 얼마큼 되라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시장에 사라지게 되면 책임 회피가 안 되잖아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너가 알아서 해라. あとは大学がそれぞれの大学が創意工夫して自分の才覚で自分の工夫で生き延びていきなさい、我々は知りませんという形で投げ出したわけです。 던져버린 거죠. 나 지지 안 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이제 해봐. 너가 알아서 나름대로 분기를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봐. 私はその時大学の教員でしたので、私自身はその文部省がこれからの大学は生き残りをかけて好きに工夫をしなさいという指示を出したことを歓迎しました。 처음에 그때는 그 당시 이제 문부성이 이제 새로운 자유자력을 막 주기 시작. 저는 대학 교수, 고베여학원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언뜻 듣기에는 일견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앞으로 대학이 좋아지겠구나. 알아서 나름대로 자유자력을 주니까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それぞれの大学がそれぞれの教員たちが自分たちの工夫を凝らしていって社会にとって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教育をしていってそれが生き残ってそうではない教育学校がもし淘汰されていくんであればそれは非常にナチュラルだしそれはフェア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した。 제가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문부과학성의 어떤 제안, 문부의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다. 내추럴하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거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대학이 살아남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도태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건 내추럴한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しかしこれは誠に、考え方が足りなかったと思います。 역시 그 당시에 제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극적이죠? 大学の等選別をマーケットに丸投げしたということは逆に言うとマーケットの側からどの大学が生き残るだけの価値がありどの大学が淘汰されるべきものなのかに関して情報を開示しろという要求がマーケットの側からすぐに来たわけです。 정보를 게시해라. 너가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보를 게시하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야기가. 처음에 생각해도 전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죠? それは各大学がですねそれぞれの大学がそれぞれの教育理念を持って教育方法があってカリキュラムがあってそれぞれ独自の教育をしていたらみんな違う教育をしていたらどの大学がいい大学でどの大学が生き残る大学なのか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 한번 う。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문부성이 처음에 내세웠던 그 방식들 하자면 교육 이념도 다르고 교육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다르고 전부 다 10개, 100개의 대학이 100개가 전부 다른 걸 하면은 누가 좋은 대학이고 우수한 대학이 모르잖아요. 소비자가 봤을 때는. 本来であれば学校教育の機会というのは多様であればあるほど豊かなわけです。 물론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풍부해지는 겁니다. 日本中にあった750の大学が全て異なる教育理念を掲げて
異なる教育目標を掲げて異なる教育方法を採用していた方が日本全体の教育的な力というのは高くなるに決まっているわけです。 750개 일본의 대학이 있는데 750개의 대학이 전부 다 각자 교육 이념이 다르고 교육 목표가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이 다르면 엄청나게 풍부해지겠죠, 그죠? 나름대로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マーケットが拡大していく過程であれば教育の多様性というのは認められ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今はマーケットが縮んでいく過程だったわけです。 그럼 결국은 뭔가는 다양성 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방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뭔가 불길한 얘기가 뜻이죠. 왠지 모르지만 그죠? 하이. 日本語には貧すればドンス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けれどもご存知ですか？ 지금 제가 세대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貧すればドンスというのはですね貧しくなると頭が悪くなる 그러니까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은 알았습니다. 세대 지금 동력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긴장을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가난해지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나 그런 게? 한국은 아니겠네. 한국이 없습니다. 教育資源我々が使うことのできる教育資源がどんどん縮小していく過程その場合問題はそれをどう分配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その取り合いが始まったわけです 교육 자원을 이제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아까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아이. 分配する資源が減ってくると格付け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 분배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급 매기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원이 적으니까 서로 간에 싸워야 되니까 그죠?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자원이 줄어드니까 등급 매기가 스타트됩니다. 아이. 限られた教育資源を有効分配するためにはそこを良い学校にたくさん渡していずれ淘汰されてしまうような学校には教育資源を初めから分配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여러분 잘 알고 선택과 집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하는 대학은 많은 자원을 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그죠? 캐럿 앤 스틱이라고 그러죠. 아이. でもこの傾斜配分を可能にするためには精密な格付けが必要になります 그러면 그럴수록 정밀한 등급 매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ですから不思議な話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生き延びるために各大学は好きなことをやって構わないといった一方でしかし格付けをするのでできるだけ各大学は格付けしやすいような教育をするようにという要求が出てきた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가 하면은 너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 알아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어쨌든 교육 목표도 다르게 하고 이념으로 제한을 다 풀었잖아요. 단 등급 매기가 쉽게 알 수 있는 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で結果的にフリーハンドを与えると言っておきながら外から見てマーケットから見た時に大学のランキングがはっきり分かるような教育内容にしなさいということは要するにいろんな大学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教育内容を統一していけ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자유재량권을 겉으로 주면서 겉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되면 규격화 되겠죠. 규격화 단일화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등급 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他の条件を全部揃えないと格付けができないから 다른 조건들 다 똑같이 하지 않으면 등급 매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そしてその結果日本中の大学はそれぞれ相互模倣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뻔하죠. 일본의 대학은 다양성은커녕 상호 모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개체, 식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今でもよく覚え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頃に文科省が名前が変わってたんですけど文科省がですね、進めたプロジェクトに、グッドプラクティス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グッドプラクティスグッドプラクティスです 그때 이제 그 문부석이 내세웠던 이제 약간 일본식의 발음이 좀 제가 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만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굿 프랙티스죠. 좋은 실천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내세웠는데 それはある大学が我々の学校はこういうグッドプラクティスをしてその結果非常に学力が向上していって教育効果が上がって結果的に志願者が集まりましたというのをグッドプラクティスと言って文科省に提示し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런 식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이런 식의 학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를 문구성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됐겠죠. 수치화된 거죠. 文科省はそれを全国の大学にこれを模倣するようにと言って開示しました 여기 이제 이만큼 좋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 케이스가 그죠.
전부 다 A 대학을 다 따라해라. 이거만 하면은 좀 더 점수 올라간다. 이런 식의 지지가 내려간 거죠. はい。それまではもう少し教育内容っていうのは多様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不思議な話ですけども、教育内容について自由採用権が与えられた後、日本の大学は相互模倣を繰り返してどんどん中身が似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 재밌는 게 상당히 이 모순적인 현상이 재밌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그 전에 프리핸드 자유재량권이 주어지기 전에는 교육등이 다 했었어요. 오히려 그죠? 그런데 프리핸드 자유재량권을 주고 나면 되겠습니까?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하이. 세상에는 참 희한하다 그죠? 하이. 国力がなくなって国が貧しくなると何が起こるかっていうことを僕はこの時に初めて知りました。 역시 가난해지면 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国が衰えている時というのは国の力を上げ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そうならないんです。 그러니까 결국 나 국력이 올리서 국력이 떨어지면 올려야 되는데 못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国力が衰えて国が貧しくなっていると限られた資源を分かち合うために精密な格付け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みんな言い出すんです。 국력이 떨어지고 결국 이제 자원이 이렇게 제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나누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등급 매기기가 필수로 따라붙는 거죠. 精密な格付けのためには格付けされる者たちが同じことをしていないと同じことができていてその出来不出来に優劣の差があるのでなければ格付けできないんです。 100m 달리기로만 평가를 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다른 거랑 하면 안 되잖아. 서로 가장 비슷한 것만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등급 매기기가 편해지잖아요. 分配する資源が減少してくる領域では必ず同じことが起こります。 분배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반드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私が属して私はフランス文学が専門でフランス文学会というところに所属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私の40代の頃フランス文学者日本に2000人おりました。 제가 이제 지금 전공을 아까 우리 그 교육감님 소개하셨는데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고 제가 40대 때 한참 이제 열심히 연구할 때 그 당시에 일본의 프랑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2,000명 있었습니다. 大学の数が増えてフランス文学の教員のポストが増えている過程では実にさまざまなタイプの研究者がおりました。 그 2,000명이 있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는 그 프리핸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학교가 늘어나니까 다양한 연구자도 있었을 거잖아요.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연구도 하고 그죠? とにかく初級フランス語の授業ができるんだったら基本的にそれぐらいの能力があったらあと専門的な研究なんか何やっても構わないという感じでした。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를 좀 할 수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끌리는 프랑스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ですから1960年代70年代の日本の普通文学界には奇妙な人たちがたくさんおりました。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묘한 사람들,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다양한 무관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분들. 非常に個性的な先生方がたくさんいて非常に 아주 개성적인. 変わった研究をされていまし 뭐 た。 머리도 안 감고 그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그죠? 어떤 하지만 뭐 하나 되게 열정적인 그런 개성적인 연구자가 많았던 거죠. それが日本のフランス文学研究が最も生産性のある時代でした。 그때가 가장 일본의 프랑스 문학 연구가 생산성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私が高校生の時に大学にフランス文学科に行こうと思ったのはそういう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からです。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내가 프랑스 불문학과를 지금 아무도 안 가잖아요. 불문학과를 왜 가고 싶었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희한한 사람들이 대학에. 非常に魅力的な学者たちがいました。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죠. 난 저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어떤 동경의 대상이 많았던 거죠. ただ自分の専門研究するだけでなくて政治活動にコミットしていったり市民運動に関わっていったり、文学作品を書いたり演劇をやったり映画表を書いたりですね、実にさまざまな範囲でフランス文学者が活動しておりました。 이게 프랑스 문학자들이 프랑스 문학만 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도 하고 영화 평론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정치적인 발신도 보내고 시민운동에도 참가하는 게 멋지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아이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そして、その先生方がその研究者が我々中学生高校生に向けて発信しているメッセージというのはフランス文学というのは楽しいぞ君らもやらないかという感じでした。 멋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 발신했잖아요. 외부로. 너 진짜 이거 재밌다.
너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와라. 젊은 피의 수혈을 하는 그런 어떤 발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僕自身は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たつもりでフランス文学科に進学していきまし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았던 장본인으로서 프랑스 문과를 불어본 문과를 들어갔습니다. たしかしそれはまたフランス文学についての社会マーケットのニーズ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くる時代に遭遇しました 그러다 보니 그때는 좋았는데 한참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프랑스 불어불문학을 필요하지 않는 이건 없어도 된다라는 시대에 접어드는 거죠. 大学のフランス文学科の専任教員のポストを得ることがどんどん難しくなっていきました 대학의 전임 교수, 어떤 쪽 불어불문과 전임 교수가 되는 길이 점점 좁아지겠죠. 다시 바뀌겠죠. 若い研究者たちのポスト争いの競争がどんどん激化していきました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말 교수가 되려면 너무나 뭐 자리는 별로 없는 데다가 연구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또 좁은 문이 되는 거죠. そうすると本当に何が起きたかというと若い研究者たちが研究する領域がどんどん狭くなってきたんです 자, 취재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연구 영역이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좁아지겠죠. 競争が激化してくると精密な格付けが要求されます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정밀한 등급 매기기가 랭킹 매기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高い評点を得る人たちが専任教員のポストを得て評点の低い人間たちは学校に残れないという形で選別が行われます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 연구 영역이 다 똑같아요. 그래야지 인생이 변하니까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대학 교수로 남고 나머지는 대학에 못 가게 되는 거죠. でもこの格付けがフェアであるためには客観性が必要です 근데 이 등급 매기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이 되잖아요. 페어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そして精密な格付けのためには全員が同じことをや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정밀한 등급 매기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원이 개체 식별 불가능하게 똑같은 영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結果的には若いフランス文学研究者たちの専攻分野がどんどん狭くなってきました 그래서 통역을 해버렸어, 그죠? 그렇습니다. もともとは中世から近世近代現代に至るまでさまざまな時代があり対象としている研究領域も小説があり詩があり戯曲があり思想があり歴史があり哲学がありいろんな分野のものが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縮まってきたんです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문학이란 엄청나게 장르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세, 현대, 뭐 중세까지 그죠? 그다음에 뭐 분야도 뭐 시, 소설, 영화, 기고 엄청나게 많은 장르의 분야들이 예전에는 나름대로 산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거죠. 若い研究者が集まっていったのは19世紀文学でした 그때 가장 많은 그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든 분야는 19세기 문학. 90年代に学会に行くと学会の文化会半分以上が19世紀文学になっていました 학회에 나가 보면 100명이 모이면 50명이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19세기 문학이죠. もう中世とか17世紀とかをやる人がいなくなって 17세기라든지 중세는 항상 아무도 없는 거죠. その19世紀文学もフローベールとマラレメとプルーストの研究者ばかりでした 지금 3명의 연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제가 모르는 연구자입니다. A, B, C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 연구자, B 연구자, C 연구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それはフローベール、マラレメ、プルーストの研究については日本人の世界的な学者がいたからです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A, B, C를 받겠습니다. 네. 그런 연구자들은 세계적인 연구자가 있었던 거죠. 일본에. 네, 석학,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네. 彼らが下す評点は極めて客観性が高かった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객관성이 높은 걸로 인정을 받겠죠.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네. ですから若い研究者たちはその世界的な権威学会の文化会の会場に彼が座っているとその世界的な権威に向かって学会発表をしていました 이제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럼 여기 내가 지금 발표한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죠. 極端な話たった一人に向かって語っていたのです 한 명만 설득시키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저 사람 잘 보면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죠. その人の下す
評価は適正であって客観性が高いとみんな信じていたからです。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리는 평가를 적절하고 객관성이 높은 걸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他の仏文学者なんかどうだってよかったんです。 다른 분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다른 사람들한테 발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만 설득시키면 되니까. 네. 理解されようがどうかどうだってよかったんです。 뭐 당신은 이해 못해도 된다. 이 사람만 인식하면 되니까. 네. 専門領域の違う学者たちが理解できない話ですから一般の市民とかましてや中学生や高校生が理解できるはずがありません。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생은 택도 없는 소리죠. 네. しかしそうやって、若い学者たちは狭い分野にどんどん集まってきて結果的に本当に違いのわからないような本当に重箱の隅をつつくような研究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처 식별 불가능하게 아주 좁은 영역에서 그 부분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측정받을 수 있는 부분 연구만 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네. でも学者たちが自分がやっている学問研究がどんなふうに知的に興奮するものであってどんなに豊かなものかっていうことを市民社会に対して訴えていかなかったらその後一体誰がその研究に参入してくるでしょう。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 자기가 하는 연구에 스스로 지적 흥분을 정상어말로 흥분이라고 부르죠. 지적 흥분을 한 상태에서 나 이게 이렇게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신하죠. 연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연구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僕が仏文科に進学していったのは年上の仏文学者たちがさまざまな機会に社会的な発言政治的な発言をしていたそれが中学生や高校生に伝わったからそのメッセージを聞き取ってこの人たちのやっているような仕事を僕もしようと思ったわけで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어불문과를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보다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발신력, 정치적인 발신력, 연극도 하고 영화평도 재밌잖아요, 그죠? 오,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일반인들도 들어도 재밌구나.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でも若い研究者は自分の仕事に対して精密な評価を下す世界的な権威たった一人に向かって研究発表していたわけです。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등급 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학회 인원들을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한 명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발신력이 한 명만을 향하게 되는 거죠. 中学生も高校生も誰に対しても仏文学者からメッセージなんか届かなくなり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학회 인원, 학회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면 중고등학생한테 많이 닿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겠죠. でもだから結果的にもちろん高校生が仏文科に行く高校生なんかいなくなりました。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에서 불어불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되겠죠. で入学者がいないわけですから大学としても仏文科なんて学校は教員はいるけれども学生が全然入ってこないからこんな学科はい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입학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는 있는데 입학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도태되겠죠. 학교가 사라지겠죠. そして日本中の大学から仏文科という学科がなくなってしまう。 일본의 전국대학 중에서 불어불문과라는 학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非常に短期間に起こりました。 아주 단기간에 그것도 20年間ぐらいの話。 20년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コストが減ってきたことによって精密な格付けを求めた。そしてその結果人々が狭い分野に集中していって似たような研究を始めて相対的な優劣だけを競うようになった。その結果学問領域全体が地盤沈下して消えてしまった。 결국은 마지막 집안이 집안된 거잖아요. 처음에 제 자유전환을 줬다. 좋게 해라. 알고 보니까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다 보면 되겠습니까? 전부 등급 매기를 해야 된다. 알기 쉽게 시장에 어필해라.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들이 전부 다 좁은 전문 영역만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침하된 거죠.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학과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생겼습니다. 네. 同じことはドイツ文学でも英米文学でも起こりました。 지금 이제 독일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독일 문학도 그죠? 영문도 사라지게 된 거죠. 네. 大学の人たちはそれは最近の若い連中は本を読まないとか文学に興味がないとか言って学生たちのせいにしますけどそれは違います。 보통 교수들은 요즘 아이들 책도 안 읽고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학생들 탓을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大学人たち自身が自分たちの間の競争に夢中になっていってどんどん自分たちの研究が均質化していく
その中で精密な査定を競っていって結果的に一般の市民に対して何のメッセージも発信しなくなったからです。 자, 경쟁에 미쳐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아이들 탓하다. 애들 리트러시가 떨어진다. 문학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아이들 탓을 하지만 돌아오는 그게 아니고 경쟁에 미쳐 돌아가가지고 좁은 연계 하다 보니까 등급매기 현안이다 보니까 아무 사회를 향한 발신력 메시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책임이 큰 거죠. それはもう全ての専門領域全部同じことです。 모든 전공領域다 그렇습니다. ある専門領域が生成的で活気がある時というのはそこを通じて絶えず一般社会に対して一般の市民に対して特に若い人に対して自分たちがやってることは何とかして伝えようとしてそれがとっても面白いものだからみんなここに来て一緒に研究しないかとそういうようなアピールをする時だけなんです。 가장 학술이 활기를 찾고 있는 시기, 가장 학술이 멋진 시기는 어떤 시기겠습니까? 계속 발신하는 시기죠. 너희들 이리 와라.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다. 너희들 들어와야 된다. 계속 이 재밌는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학원은 계속 목소리를 발신했다는 거죠. 그 시기가 가장 학술이 활기가 넘치고 건강한 시기다. 僕は日本の普通文学界はもうダメになると思ったっていうのは、ある時若い日本の普通文学者がですね、聴衆は全部日本人なのに研究発表をフランス語でした時でした。 아, 일본이 이게 끝이구나. 불어 불문학이 드디어 막을 내린 데가 왔다는 걸 직감하는데 언젠가면은 학회 발표를 하는데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프랑스어로 발표를 하는 거죠. 極めて専門性の高い内容で日本語で聞いてもよくわからない話をフランス語でしたわけですからその場に彼の発表の内容を理解できる人はほとんどいませんでした。 일본어로 이야기해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걸 프랑스어로 하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全然 선생님, 우치다 선생님은理解できなかったという伝説, 우치다 선생님도 이해를 하지 못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프랑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PhD를 받아와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프랑스어 하는데 그 전문 영역이 너무나 좁은 데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일본어로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하다 보니까 저도 알 수 없는 正確な自分に対して評点を下すあるいは自分を採用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人が自分の論文の内容を理解していれば後の人は誰も別に自分の言いたいことを理解しなくても構わないということを彼ははっきりと示しておりました。 아, 그 사람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하죠, 그죠? 그 사람, 그 프랑스 발표가 왜냐하면 100명이 앉아 있는데 99명이 내 이야기를 이해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명만 이해하면 한 명만. 그 심사 권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そんなことしてたらフランス文学研究なんか誰も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 야,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피가 수일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これは非常に典型的なケースですけれどもこれが結局僕はそれをフランス文学という領域で資源が枯渇してくる競争が激化するそうすると精密な査定を求めるようになるそうすると人々は評価を下す人に対してのみ向かうようになっていって自分が一体何のためにこの研究をしているのか自分のポストを得るためだけに研究していって本来であればその研究を通じて他の日本人たちフランス語を読めない日本人たちに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すよ重要な知識であったり情報であったり知見であったりを伝えるためにその職業についているのにそのことを忘れて自分のメッセージの行き先が最終的にはたった一人になってしまった。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라인에 서는 사람 있잖아요. 학자들은 각 최전선에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프랑스어로 발표하는 사람 한 명만 하는 사람은 나름을 세울 때는 거죠. 아무도 없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실 보통은 그 아까 발신력을 보낸 사람도 많은 사람 없고 있잖아요. 그 사람 내 이야기 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발신할 힘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その時にですね一つのジャンルが学問ジャンルがこう消滅していくというのを間近で見たことと同じことがもうちょっと大きなスケールで今日本の場合は大学というところで起きている。 내 눈앞에서 봤잖아요. 한 학문이 소멸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봤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소멸의 과정이 좀 더 큰 스케일로 일본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人口の減少っていうのは、ごく自然な
一つの歴史過程、自然過程に過ぎません。 보통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いいも悪いもない。 뭐 그게 좋고 나쁘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죠. その過程で分配できる資源が減ってくるということ、これもどうしようもないんです。 분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분배 자원을 제패하는 일, 분배 자원이 줄어드는 것도 어찌 보면 내추럴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でもその次の選択肢が間違っていた。 그 다음에 선택지가 틀린 거죠. 分配すべき資源が減っているので格付け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きに大きなボタンの掛け違い。 어떤 식으로 달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거죠. 아,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갖다가 제대로 공정하게 나누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등급 매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리는 자체가 사실 틀린 거죠. 그게 버튼을,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 똑같은 거죠. 보단이라고 그러죠. 보단. 단추를 잘못 끼웠다. 本来であれば資源が枯渇してくる環境であったらリスクヘッジを考えてできるだけ多様な分野に投資すべきだったんです。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리스크 해치.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리스크 해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予測もしないイノベーション、ブレイクスルーをもたらすものというのはどこから出てくるか分かりません。 자,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혁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브레이크트루. 브레이크트루는 사전을 찾아보면 돌파라고 나오는데 전 돌파라는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죠? 이게 브레이크트루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그 일어나기 다양성이 랜덤이 필요한 거죠. 本来であれば人口減局面になっていって教育資源の分割が難しくなった段階で多様性の方向を向くべきだったんです。 보통 그런 식의 어떤 그 인구가 줄고 분배 자원이 그러니까 자원들이 줄었을 때는 사실은 다양성으로 달렸어야 되는 거죠. 다양성으로 리스크 해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정책이죠. 맞는 생각이고. でも日本の大学教育はその逆の方向を取りました。 하지만 일본의 대학 교육은 역방향으로 역주행을 한 거죠. 貧しくなってきたので全てを均質化していって精密な格付けを行おうとした。 가난해졌기 때문에 균일화로 달린 거죠. 균일화, 정밀한 등급 매기기로 달린 거죠. その結果そこで行われていることがどんどん魅力のないものになってしまう。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무슨 계속 차이는 거죠. 特に非常に問題だったのがこの格付け精密な格付けを行う過程でグローバル化ということが導入されたことです。 그게 이제 정밀한 등급 매기기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글로벌화. 여러분 글로벌리티 좋아하십니까? 그럼 글로벌화가 이루어진 거죠. おそらく韓国でも状況は同じで教育資源がシュリンクしていく過程でどうやって教育機関にそれを分配するかという時にグローバル化度の高いところに優先的に分配し低いところに分配しないというそういうルールを採用し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 당근 す。 채찍도 전략이 또 나오는 거죠. 어느 대학이 글로벌화 가장 높은지 쪽에 많이 돈을 주는 거죠. 조성금을 주고 이제 그 요금비를 준다든지 어느 대학이 가장 못하고 있는지 해서 돈을 뺏는 거죠. 삭감한다든지.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本来であればグローバル化に対応するということはさまざまな異文化生活文化も宗教も違う価値観も違う人たちとそれでも交流が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能力を育成する教育のはずです。 원래 글로벌의 진짜 의미는 뭐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가치관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미의식도 다르고 우주과도 다른 이 문화 다른 문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들과 공생할 수 있냐의 능력을 육성시키는 것이 글로벌의 원래 의미겠죠. なかなか理解も共感もできないような他者との間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立ち上げるために必要な想像力とかオープンマインドとか忍耐力とか本来はそういうものがグローバル的な人間に必要なはずです。 만약에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미의식도 가치관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필요하겠어?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이미지네이션.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페이션스.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길러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 쪽에 다 적당한 이야기잖아요. それは皆さんがねご自身で
異文化の人たちと共に事業をしていこうという時にどんな能力やどんな資質が必要かって考えたら分かるはずです。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화,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아랍 사람이라든지 혹은 일본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느낌이 오잖아요. 一番必要なのが自分自身の枠組みにとらわ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는 거겠죠. 아, 내가 이런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틀에 갇혀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自分の狭い価値観から踏み出していって自分に理解できないもの共感できないものに対しても想像力を駆使して何とかそれに届こうとするそういうような気持ちの広がりがおそらく最も必要だと思います。 가장 기본적인 외부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웃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런 틀에 갇혀 있었구나를 스스로 통절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페이션스, 인내력이 필요할 거고 오픈 마인드가 필요할 거고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사실 글로벌인이잖아요. でも想像力とかオープンマインドなんていうものは数値化できません。 하지만 상상력과 오픈 마인드는 수치화가 불가능하죠. そもそも人と比べるものじゃない。 보통 그것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ですから実際にグローバル化と言われた過程で行われたことというのはもっとずっとシンプルなものでした。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화라는 이름은 내세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보기에는 아주 심플했겠죠. 심플. 大学のグローバル化がどれぐらい進んでいるかということを見る指標っていうのは非常に単純なものでした。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글로벌화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는 너무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돼버리겠죠. 大学が受け入れている留学生の数、派遣している留学生の数、海外提携校の数、それから英語で開講しているクラスの数、外国人教員の数、卒業時点のトイックのスコア、全部数字です。 한 대여섯 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얼마만큼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느냐. 첫 번째 숫자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얼마만큼 유학을 많이 가느냐. 표시할 수 있죠 숫자로. 세 번째 얼마만큼 많은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느냐. 되겠죠? 네 번째 얼마만큼 많은 수의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느냐. 되겠죠? 다섯 번째 얼마만큼 많은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고 있느냐. 또 하나 얼마만큼 졸업할 때 얼마만큼 토익 점수가 올라가느냐. 다 수치로 가르지 않습니까? 全部数字ですから、それを電卓で叩いて数を合わせていけば、その学校の教育機関のグローバル化度というのが数値的に可視化されている。 바로 계산기 한 번만 좀 다 나오잖아요. 금방 끝나는 거죠, 그죠?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それによってグローバル化している学校としていない学校というのがきちんと格付けされる。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은 글로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택도 없어 안 된다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죠. 가시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そしてグローバル化している学校に多くの資源が与えられ、していない学校は切り捨てられるという。 선대가 집중이라는 거 나오죠. 그 글로벌화가 진행된 학과한테는 많은 요금을 주고 안 되는 대학은 잘라버립니다. 뜻이죠. こういった形の均質化、数値化というのは異文化との交流、最も逆行するものです。 이런 균질화는 이문화 사람들이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완전 역방향이잖아요. 역주행하는 이야기잖아요. 世界に開か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示すために国内的な格付けを行っていった。 세계에 나가라며, 세계에 펼쳐지라며 라고 이야기하고 도메스틱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등급 매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순이죠. 日本の大学が、学術的な発信力を失ってい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にその先ほどの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マガジンが厳しく指摘していたのは日本の大学には3つのものが欠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발표된 미국의 외교 잡지에서 그죠? 아주 심하게 비판했잖아요. 미국, 일본은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에서 지금 교육 중에서 가장 세 개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1番目がクリティカルシンキング、 크리티컬 띵킹, 비평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批評的にものを見る、 비평적으로 세상을 보고 현상을 읽어내는 거죠. 세상을 읽어내는 방법. 自分たちに課せられているルールとかそういう命令みたいなものがもしこれが
理にかなっていないと思ったら違いますとはっきりと述べるような理性の使い方です。 내한테 주어진 어떤 룰, 명령 같은 것이 이건 좀 말도 안 된다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네. 日本の大学ではそれが否定されたわけ 그건 일본의 대학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다. 네. 批判してはならない 네. 上が命令したことは全部従う 예스맨만 키워내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2番目がイノベーションでした 두 번째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혁신, 핵심이라고 그러죠. そういう工夫です 네. 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は一言で言ってしまったら人がしていないことをすることです 이노베이션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네. 人が行かない方向に向かっていく 자기가 가지 않는 다른 방향을 not take the road,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人が興味を持っていないことに興味を持つ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데 흥미를 갖는 거. そういう傾向がイノベーションを生み出す 그게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でも日本の大学教育は全員が同じようなことに興味を持って同じような分野で競争するようなことを命じました 일본의 대학은 뭘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명망, 똑같은 분야, 똑같은 동기 쪽으로 몰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노베이션이 결여됐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거죠. 네. 3番目がグローバルマインデッドです。 세 번째가 글로벌 마인드. 이상하다. 그런 글로벌 마인드 외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기엔 택도 아닌 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日本のグローバル教育に一番欠けているのはグローバルマインドだと指摘されます。 일본의 글로벌 교육에 가장 결여되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미국이 발신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まあさっき言ったことですね。その想像力、異文化の人に対する想像力とかオープンマインドとかよく理解もできない人だけどもそこを何とかしてもう必死にな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立ち上げる力そういうものがグローバルマインドです 글로벌 마인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 오픈 마인드, 그 다음에 페이션스, 인내력 해가지고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는 타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글로벌 마인드 있을까 했었습니까? 그건 전혀 없잖아요 그 안에 공항목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自分と価値観を共有できない人とも共生していく能力のことです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랄지라도 공생할 수 있는 능력 この3つが日本の学校教育の中で最も抑圧されていた 그 세 개가 일본의 대학에서 가장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제대로 본 거겠죠? 그 잡지가. 아니. 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マガジンがそう指摘しました 그 매거진에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日本の学校教育は前期産業社会に最適化していると言われました 전기 산업 사회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아니. 求められているのは政治的な権威に対する服従 복종. 정치적인 발언하는 사람들 복종을 키워내는 거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そして学校教育を通じて社会秩序の安定をもたらす人材を教授する 사회적인 안정을 취하는 뭐 저희 말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게 사회적인 거죠. 아니. これが日本の学校教育の破滅の理由であるというのが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レポートの結 일본 論です 교육의 파멸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 잡지에서 발표한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もともと日本の学校教育というのはそういう画一的な傾向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まで急激になったのは本当にこの15年のことです 야, 일본에 학력 저하람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일본의 모든 것들이 파멸 상태에 가까워지는 건 15년 사이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그죠? 네. これは他の分野でも多分韓国でも同じことが起きて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若い人たちがですね精密な格付けを要求するんです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사정은 비슷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젊은이들한테 이제 그 정밀한 등급 매기가 부과되는 거죠. 네. 地方に住んでる田舎の若者たちが東京に集まってきます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일본의 도쿄 입교과, 동경 1급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서울 집중화라고 부르잖아요. 서울에 모여있는 네. 東京は環境も良くないし物価も高いしですね、雇用環境だって決して良くないんです 동경은 공기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고용 환경도 안 좋거든요. 하지만 동경은 보여야 됩니다. でも若い人は東京に集まってくる 젊은 아이들 전부 동경에 모여야 됩니다. 도쿄. 理由はみんなが同じことをしているからです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競争相手が多ければ多いほど格付けの精度が上がるからです 그러니까
경쟁 상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등급 매기의 정밀도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등급 매기 가능하죠. 네. 田舎の村に行って村で一番お前はセンスがいいとか言われていても納得できない。 근데 시골에 있어가지고죠. 시골에 있어가지고 산골에 있어가지고 니는 센스가 좋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센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죠? 등급 매기가 안 되기 때문에. 東京に行ってミュージシャンになるとか俳優になるとか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になるとかそういうものすごい数の人たちが集まってめちゃくちゃな競争をしているところに入っていくんです。 뭐 뮤지션이라든지 배우가 된다든지 개그맨이 된다든지 회사원 모든 사람 다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등급 매기 스스로 몸을 던지는 거죠. 若い人を引きつけているのは他の人がしないことじゃないんです。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당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해가지고 개체 식별 불가능한 일도 니도 참가해라는 이야기. 普通じゃないか自分は一体どんな仕事をしたらいいのせっかく生まれてきたからには余人を持っては代え難い自分にしかできない仕事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うはずなんですけどもそう思わなかった。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통은 내 혼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쪽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라고 좀 우차생은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みんながしていることをした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로 달리는 거예요. 競争相手がたくさんいる分野に突っ込んでいくわけです。 경쟁 상태가 너무 많은 쪽에 반드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죠. そうすれば精密な客観性の高い格付けが得られると信じる。 그다음에 정밀한 객관에서 아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내가 우리 그 지방에서는 뭐 센서가 좋다는 이야기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 독구경에 나와 보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스스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不思議なことに格付けが低くても構わないんです。 웃긴 게 뭔가 하면 등급 매기에서 최하위를 기록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류시야. 彼らが求めているのは高い格付けではなくて正確な格付けなんです。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높은 등급 매기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등급 매기기가 절수로하는 거죠. 自分は一体この同世代の中でどれぐらいのポジションにいるのか。 내가 이 동세대 같은 세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건 아니 뭐 꼴등 관계 없는 거야. どれぐらいの社会的地位を要求していいのか。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지, どれぐらいの年収を期待していいのか。 어떤 정도의 내가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도 좋은지, どれぐらいのレベルの配偶者を求めていいのか。 어느 정도의 레벨의 배우자를 내가 추구하면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そういうことをランキングとして知りたいんです。 그걸 랭킹으로 어쨌든 알고 싶은 거예요. 내부미 됐네, 내부미. ですから例えば今の日本ですと貧しいうちの子供というのは貧乏人らしく振る舞えという強い社会的な圧力があるそうです。 그 일본에 지금 그 대기업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아이면 가난한 아이답게 굴어가는 거죠. 좀 충격적이다 그죠? 네, 이런 표정이 충격적입니다. 親が貧しいということと子供のキャラクターの間には何の関係もない。 부모가 가난한 거하고 아이가 어떤 캐릭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관계가 없는 사실도 있잖아요. 캐릭터 문제에서 그죠? でもこれはその、あるシングルマザーの人から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子供が暗いんです。 또 싱글 마자 무슨 말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싱글 마들 마자 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의 얼굴이 어둡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뭐 한국말 있죠? 싱글맘 싱글맘 한국어 싱글맘 이제 뭐 예. 애 얼굴이 어둡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それはその子のキャラクターじゃなくて学校の周りの圧力がそうなんです。 근데 그 아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社会的 構築された 사회적으로 구성된 캐릭터죠. 貧乏なうちの子供は貧乏人らしく
不幸な顔をしているという社会的な圧力が非常に強い。 어떤 사회적 압력이 강한가 하면 가난한 집아이의 표정을 짓고 불행한 얼굴을 지어야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快活であったりオープンマインドであったりすることを周りが許さない。 근데 그 아이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식으로 사회적 압력이 들어오는 거고 인내력이나 상상력을 가지면 안 되는 아이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社会における精密な格付けを求めてそこで一体自分は何を要求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早く知りたがるんです。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쪽으로 달리겠습니까? 랭킹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랭킹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죠. 僕はまだ日本が貧しかった時代に生まれて育ったので今よりもずっと貧乏な人たちをたくさん見てきました。 우치다 선생님이 언제 태어나시는가 궁금하시죠? 1950년생. でも子供たちは 아니, 통역 안 했는데 그죠? みんなそれぞれの個性を持っていて家が貧しいからといって暗いとかなんかこういつもおどおどしてるなど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쫓친 통역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1950년도에 68세 되게 젊으신데 적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두운 얼굴 하진 않았다.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어 밝고 그죠? 있었다는 거죠. 1950年代に子供たちであるいは青年たちが自分のこの社会における精密なポジションを知りたいと自分が要求できる社会的地位とか自分が持ってもいい野心とかについて早く知りたいなんてことはありえませんでした。 1950년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랭킹이 위치하는지 알고 싶은 애도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今の方が当時よりもはるかに豊かです。 지금 훨씬 더 그죠? けれども今の方が子供たちが自分の社会的な地位自分が要求できるような生き方についてはるかに狭い可能性しか持っています。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가난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제안해버려요.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僕はこの21世紀に入るまで国が衰えてきて経済力がなくなってきた時に何が起こるかに関してこんなことが起こるということは予測していませんでした。 자, 그래서 사실은 우치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슈링크하죠, 슈링크. 또 이렇게 축소되고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쓰셨는가 하면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시즈문요 아이세마스카 그러니까 침몰한 일본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2도 있습니다. 점점 침몰하는 일본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졌죠. 나빠진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아이들이 랭킹으로 달리는 순위를 알고 싶어하는 아이 はいはい、人口が減っていったり経済成長が止まって停滞するということは必ず起こるだろう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時に社会がどう変化す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私の想像を超えておりました。起きたことは格付けの強化でした。 결국은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아까 이렇게 아이들이 준다는 것은 예측했지만은 이렇게 될 줄은 저의 상상을 넘어서 이야기했죠. 限られた資源を分配するために客観的で精密な格付けをするために全員が同じように振る舞うような社会が出現してきた。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역사적인 패턴이 나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등급 매기기 혈안이 돼서 등급을 빨리 알고 싶은 자기 자신의 순위를 빨리 알고 싶은 자기가 높은 순위를 바라는 거 아니겠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 알고 싶어하는 사회가 출현했습니다. 病的兆候の一つは学校教育における英会話能力への過剰な教育資源の集中です。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교육 자원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르는데. なぜそんなに英会話の能力が必要なのか。 왜 그렇게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한가? 환장을 도르시죠? 普段の生活で英会話流暢な英会話能力を行使することがそんなにいる人なんていないでしょ。 여러분들 그 유창한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할 때 맨날 필요합니까? 별로 안 일어나는 이상은 평생 살아도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죠?
日本ではもうすぐ小学校の3年生から英語が必修になります。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몇 학년부터 하나요? 3년생, 3학년부터. それもできるだけ早い時期からネイティブに触れさせて、ネイティブイングリッシュを習得させていく。 뭐 3학년 되기 전부터 벌써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그쪽으로 교육 자원이 전부 다 돌아가는 거죠. 何のために英会話能力にこれほど教育資源を割くのかといったら、これほど簡単に格付けできる指標がないからです。 가장 등급 매기가 쉬운 게 뭐겠습니까? 영어 회화 능력이죠. 그중에 발음. 가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니는 잘한다 못한다 바로 할 수 있죠. 英語を読んで理解する能力といったものはすぐには分かりません。 영어를 읽고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きちんとしたロジカルな美しい文章を書けるかどうかといったことも分かりません。 예를 들면 아주 그 아름다운 문장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でも会話の能力は一瞬で分かります。 회화 능력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その人がネイティブなのか帰国子女なのか日本の中学校で英語を習った人なのかということは口を開いた瞬間に分かります。 보통 이제 입을 연속을 알 수 있는데 3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네이티브 스피커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두 번째는 귀국 자녀. 미국에서 살다가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일본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 これを、バーバルディスティクションと言います。 아바르 디스틱션. 그러니까 그 버벌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얼만큼 그 능력이 있느냐. 言葉による差別化。 말에 의한 차별. これは髪の毛とか肌の色による差別化と同じものです。 그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 피부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흑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 색깔로 차별하는 건 똑같은 차별이죠. 말에 의한 차별이죠. 버벌 디스틱션. どの集団に属するかということを一瞬で判定できる。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한순간에 알 수 있잖아요. マイ・フェアレディという映画がありましたけども、そのマイ・フェアレディ見た方いっぱい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 여러분들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 一番最初映画の冒頭シーンのところで、あれはバーナード・ショーという人のピグマリオンという曲なんですけども、冒頭のシーン同じなんですけども、ヒギンスというですね言語学の先生が登場してきて、周りにいるですね、人たちの話を聞いて、一言口を聞いた瞬間にその人が住んでいるところ、生まれた場所、そして職業、学歴が出てしまうんですね。 자,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마이 페어 레이디 원작이 뭔지 아십니까? 버나드 쇼라죠. 버나드 쇼. 버나드 쇼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서 원작을 두고 이제 영화가 만들었는데 그 히깅스 교수가 이 사람 언어학자예요. 얼마큼 굉장한 사람인가 하면 앉아있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듣잖아요. 입을 연 순간 그 사람 출신, 태어난 곳, 무슨 직업까지 다 맞추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まあこれはイギリス英語の場合特に顕著なんですけども、一言口を開いた瞬間に自分の所得階級が分かってしまうような言葉を使う。 미국 같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입을 연 순간에 이 사람이 어느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출신인지 바로 알 수 있죠. ミドルクラスとワーキングクラスというのは使う英語が全く違う。 이런 미들 클래스, 중류 계급과 워킹 클래스, 노동자들이 쓰는 영어는 다르거든요. まあ職業によっても違うし、学歴によっても違う。 직업에 따라 다르고 학력에 따라 다른 거죠. この状況に対してその映画ではヒギンズ教授は怒るわけですね。 그 현상에 대해서 이 히깅스 교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これは良くない。 안 좋다고. すべてのイギリス人はみんな同じ美しい英語を語るべきであると。 그래서 모든 영국 사람들은 아름답고 정확한 영어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좀 더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격차가 벌어져 계층화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口を開いた瞬間に所属する階級が分かるような言語環境はよろしくないということをヒギンズ教授はとうとうと述べるわけです。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히깅스 교수는 화를 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죠. だからそのひどいこっくりなまりの花売り娘のイライザという人に美しい英語を教えようとするわけです。 그게 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그 헝가리 출신이었다. 기들이 남북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옷 파는 처녀인데 딱 들어보면 정말 천박한 영어를 쓰는 거죠.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급 레벨의 영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히깅스 교수의 어떤 뭐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었죠. ヒギンズ教授の目指していたのは口を開いて話しただけではその人が何者であ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言語状態だったわけです。
です。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언어 환경에서 입을 연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소속돼 있는지를 모르는 언어 환경.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 언어의 차별을 두지 않는. 네. 今日本が向かっているのはその逆の状況です。 일본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역주행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바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네. 一言口を開いた瞬間にその人の所属集団が分かるような言語状況を作ろうとしている。 입을 연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쪽 소속돼 있는 집단을 알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일본을 달리고 있습니다. これはほとんど病的です。 그래서 병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何のためにそんな細かい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区分をして差別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 왜 그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現実を考えたら必要ないことなんです。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発音なんかどうだっていいんですよ。 발음 같은 건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 뭐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발음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でもそれに基づいて差別化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これが一番差別化しやすい指標だ。 왜 하면 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느냐? 가장 차별하기 쉽잖아요. 알기 쉬운 거니까. 아이. 多分 TOEIC というのは世界で最も客観性の高い格付けのシステムです。 그럼 영어회화 같은 경우 특히 버블 같은 경우 가장 등급 매기가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평가라고 해 잣대잖아요. 아이. 受験生が何百万人もいて全く同じ能力を競っている。 소위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장 알기 쉽게 등급 매기가 가는 거죠. 점수를 받고. 아이. 1点、2点、3点というスコアの違いを競う。 1점, 2점, 3점 차이로 싸우는 거죠. これは格付けということについて我々の社会に取り付いた一つの狂気です。 일종의 뭐 흉기죠, 흉기. 뭐 병기. 뭐 우리 그 등급 매기가 얼마큼 지낸다 보면 이게 말대하지 않은 거죠. 영어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도 발음, 읽기도 아니야. あ、本当にもちろん全然教師団の話とかしないうち 지금 に 교사단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교사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だからねすごく大事なことなんで本当に言っておきたいんですけど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교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오픈 마인드, 소조력,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오픈 마인드. だから日本で起きたことというのはその人口減とですね経済成長の停滞という、歴史的な条件の過程でどうやってもう一度日本の国力を増大していくのかという方向に向かわないで格付けと差別と均質化に向かっていったと。 그러니까 균질화, 등급 매기기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국력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점점 국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今日本は人口減においても成長の停滞においても多分世界で最も先を行っています。この枠ね、人口減は日本が世界で最初に、超少子化、超高齢化社会に入ってきます。 일본이 가장 빨리 초고령화,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죠. 当然経済成長も終わる。 경제 성장도 끝나는 겁니다. 何年かしたら韓国でも中国でも同じことが起こります。 한국도 따라가죠. 중국 따라가는 거고. その時におそらく韓国でも同じように限りある資源をどうやってフェアに分配すべきかという時にでは精密な格付けを行おうという議論が必ず起きます。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전설을 밝혔죠. 제한된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등급 매기가 반드시 일어나겠죠. それはおそらく最もコストの安い識別指標を採用とするとおそらく英会話能力による差別化というのが 가장 採用され 이제 ると 좋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어 회화를 하겠죠. 발음을 하겠죠. いや多分もう韓国では現代韓国社会でそれ起きてると思います。 현대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외부대 샤 オーラル英語のオーラル能力で査定される理由というのはその能力が有用だからじゃなくて簡単に差別できるからなんです。 그런 식으로 등급 매기가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쉬우니까 하는 거죠. 네. 格付けというのは病です。 등급 매기는 병인 빚이 질병입니다. それによってその社会の活力はどんどん損なわれていきます。 그걸 통해서 그 사회가 계속 활력이 떨어지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달리게 되잖아요. ただでさえ人口が減って経済が停滞していく局面で
一層国力が低下するようなそういうソリューションを絶対に取ってはいけません。 안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시대에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라를 더 망치는 나라를 활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달리는 것이 등급 매기기 디지 日本が経験した失敗事例から韓国の皆さんに申し上げたいことはとにかくそのことです。 저도 일본이 실패한 것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등급 매기 하지 마. 질병이다. 少子化、高齢化、経済の停滞、その過程でもう一度それでも豊かな社会を維持し愉快に暮らしていこうと思うんだったらできるだけ多様な生き方を許容していくということ。 자, 인구는 줄고 있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아이는 놓지 않죠. 점점 안 좋아지는 중에서도 그래도 막 우리 살만하지 않나? 윤택하지 않나? 유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競争してはいけません。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学校、今日いらしているのは学校の先生方ですけれども、学校教育というものを競争の場にしてはいけません。 학교 교육의 장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競争や選別や格付けのための場所ではありません。 경쟁과 성별과 등급 매기를 위한 장소가 학교는 아닙니다. 子どもたちの市民的な成熟を支援するための場所です。 학교는 아이들의 시민적인 성숙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곳입니다. ましてその人口が減り高齢化し経済が停滞していく局面であれば子どもたちはもっともっとアクティブでなければ困ります。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액티비티하게 길러야 돼요. 활력이 넘치도록. もっと子どもたちがアクティブでイノベーティブであ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多様性を認めるここに尽きると思います。 아이들이 액티비티하게 정말 활력이 넘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一人一人の子どもたちの中に余人を持っては変え難い可能性や才能を見出してそれを支援していく。 아이들 안에 갖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성을 교사가 발견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아, 이 아이 이런 대체 불가능성을 갖고 있다. B 아이는 다르다.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발견해가지고 그걸 지원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교사 역할이겠죠. ですから日本の経験から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ことは国力の衰退局面になると真っ先に抑圧されるのが多様性だということです。 국력이 떨어지고 국력이 쇠퇴하면 가장 먼저 억압되는 것이 다양성이죠. 아시겠죠? 그 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そしてそれによって一層国の力は衰えていく。 그다음 1층, 한층 나라의 힘이 떨어지게 돼요. ということで、 아, 그래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すみません。 시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はい、